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아비규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에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아이고. 한 대의 차량이 질주를 해서 여러 대의 차량과 부딪히고 또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참혹한 사고로 현장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한 전통시장 앞 도로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아이고. 길 건너던 노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빠른 속도로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놀란 시민들이 즉시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보지만 미동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라진 차량은요, 도로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안전봉들도 모두 쓸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굉장히 지금 빠른 파편 속도였습니다. 다 튀어요, 지금 보세요. 네. 네, 지금 사고 이후에요. 도로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사고 차량의 잔해물들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저 유리조각 등 파편을 봐도 당시의 사고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를 짐작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저곳이 왕복 6차선 도로였는데요. 보행자를 친 후에도 여러 차량들과 부딪혔기 때문에 저렇게 잔해물이 많이 발견됐던 겁니다. 세상에. 이 SUV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시장 인근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1차 충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고요. 200m가량을 질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파손했고 여전히 질주를 이어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과 부딪혔는데 무려 9중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인근 도로는 1시간 정도 통제가 됐고요. 5시, 즉 퇴근 시간 겹쳤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참혹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음향처럼 막 쾅쾅쾅쾅쾅 하면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뛰어갔었는데 차 본닛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길래 화재 날까 봐 제가 시동을 딱 껐는데 꺼지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는 거의 숨을 안 쉬었고 그 차는 이미 날아가서 저 밑으로 간 상태고. 목격자분 얘기와 지금 화면에 보니까 차량에 찌그러진 상태, 훼손된 상태를 봐도 당시에 얼마나 큰 사고인지를 짐작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대인데다가요. 시장 앞이다 보니까 그 주위를 지나가던 행인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였는데요. 저 보세요. 맞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를 포함해 14명의 사상자가 무려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한 명은 심정지, 그리고 한 명은 뇌진탕으로 인한 중상 상태였었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인 아내는 인근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 3곳으로 이송됐고 일부는 현장에서 의료 처치를 받았는데요. 심정지 상태였던 아까 보신 그 70대 보행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질주로, 공포의 질주로 한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사망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전혜연 평론가님.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이 사망하신 분의 지금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예, 세상을 떠난 70대 남성, 평소에 굉장히 시장에서도 성실한 분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왜 시장에서 이렇게 폐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런 일을 하니까 아유 차 조심하라고 늘 당부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건데요. 경찰이 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이 남성이 그날은 아마도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에서 박스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오늘은 수집할 게 많겠네 하고 혼자 나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건데요. 더군다나 본인이 완전히 피해자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슬픔이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저 사망하신 분의 가족분들한테는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고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뭐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운전자의 진술이겠죠. 네. 근데 이 70대 후반의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사실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급발진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뭔가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본 영상 보행자를 치기 전에 그 전에 1차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저렇게 급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유심히 보시면 사실 저 차량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사고가 나고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당황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잘못 착각해서 밟았을 가능성이 일단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행자를 치고 그 연쇄 추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은 일종의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급발진 여부든 여러 가지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경찰이 저 운전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음주 상태, 음주 여부도 측정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앞서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이 부분까지 따져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앞서 목격자분 얘기가 백성문 변호사 이랬단 말이에요. 얼른 뛰어가신 거예요. 그 사고 현장으로. 그랬더니 그 사고를 낸 차량 그 엔진룸 부분에서 연기가 올라오길래 시동을 껐더니 꺼졌다. 제가 상식에 알고 있는 게 맞다면 급발진이라는 게 자동차 기계 조작이 안 되는 상태가 급발진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제가 아까 판단했던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정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급발진 상황에서 사고가 나고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차에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 사고 전 과정을 좀 지켜봤을 때는 일단은 급발진보다는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 사고까지 난 이 질주 추돌 사고입니다. 이건 반드시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셔야지 사망하신 분과 그리고 정말 중경상을 입으신 분들 그 억울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